한 남성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끝나기 무섭게 이 사형수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검찰과 유족에게 뛰어들었는데요. 과연 그는 누구이며 무슨 죄로 사형을 받은 것일까요? 이 남성의 이름은 이와쿠라 토모히로. 카고시마현 출신인 그는 할머니와 부모님, 여동생이 있는 5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머리가 좋아 성적이 늘 상위권이었고 정의감이 강했으며 학생회에 가입해 활동하던 우등생이었는데요. 다만 그의 어머니에 따르면 이와쿠라는 평소엔 조용하지만 어릴 적부터 한번 화가 나면 말리지 못할 정도로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쿠라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무렵 그의 부모님은 이혼을 했고 이와쿠라 여동생은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등생이던 이와쿠라는 갑자기 어머니에게 고등학교를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머니가 이유를 물어도 그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당시 동급생들이 학교 그만두는 걸 다시 생각해봐 라며 집에 찾아와 그를 설득할 정도로 이와쿠라는 평판이 무척 좋은 학생이었지만 그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고 결국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합니다. 이후 그는 카고시마현의 한 회사에 취업했지만 오래가진 못했고 결국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 2001년 무렵 육상자위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입대하고 1년 정도 지났을 쯤 그는 이마저도 그만둔 후 집에 틀어박혀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의 상태는 점점 이상해졌죠. 당시 이와쿠라는 어머니에게 누군가가 날 보고 있어, 엄마 내 뒷담화했지 등등 망상장애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망상장애는 점점 심해졌고 나중엔 어머니에게 자신의 뒷담화를 하지 말라며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여동생은 집을 나와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기에 아들의 폭력을 참지 못한 어머니는 집을 나와 딸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했고 이와쿠라는 혼자 남게 됩니다. 이후 2014년 무렵 혼자 남은 이와쿠라를 걱정한 아버지는 아들을 친가로 불러 함께 살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아버지가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이와쿠라는 집에서 돈이나 귀금속을 훔치기 시작했고 결국 이 사실이 밝혀져 집에서 쫓겨나 할아버지가 소유한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와쿠라의 할아버지는 인맥을 동원해 손자에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좀 일할 만한 곳이 없는지 묻곤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노력에도 이와쿠라는 결국 은둔형 외톨이가 되었고 그러던 2017년 인근 주민이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목격한 것은 이와쿠라가 길바닥에서 목재 봉을 붕붕 소리가 나도록 휘두르는 모습이었는데요. 때로는 목재가 아닌 쇠파이프를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봉을 휘두르는 그에게 종종 인사를 건네곤 했지만 그는 늘 인사를 무시하고 봉을 휘두르기만 했는데요. 누가 봐도 이상한 이런 광경에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느꼈고 결국 경찰에 이를 신고합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와쿠라를 찾아갔지만 이와쿠라는 경찰에게 수행하는 것뿐이다. 언제 누가 습격할지 모르니까 준비하는 것뿐이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의 행동이 누군가를 해치거나 한 것은 아니었고 단련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기에 경찰은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이 시기부터 이와쿠라의 망상장애는 더욱 심해졌는데요. 그는 할머니가 수돗물에 이상한 물질을 넣어서 내 이가 엉망진창이 됐다 라고 믿게 되었다고 하네요. 2018년 3월 31일 이날 이와쿠라는 자취방을 나와 아버지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집에는 이와쿠라의 할머니가 있었고 할머니는 손주에게 요즘 일은 좀 어떻니? 라는 말을 건넸는데요. 38살이던 손주가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 할머니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건 당연했죠. 그런데 이와쿠라는 이 한마디에 갑자기 크게 분노, 할머니를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목격한 아버지 A씨는 식칼을 가져와 널 죽이고 나도 죽겠다 라고 소동을 피웠죠. 사실 아무리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들이라고 해도 눈앞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구타당하면 누구나 화를 내기 마련인데요. 문제는 머리끝까지 화가 난 이와쿠라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이다 목을 졸라 목숨을 빼앗았고 이후엔 할머니의 목을 졸라 그녀의 목숨마저 빼앗았죠. 그렇게 순식간에 가족을 2명이나 살해한 이와쿠라는 자수는커녕 집에서 약 400m 정도 떨어진 산속의 구덩이를 판 후 자신이 살해한 아버지와 할머니를 묻어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범행으로부터 6일이 지난 4월 6일, 아버지 A씨가 일하던 직장에서 친척에게 연락이 옵니다. A씨가 출근 안 했는데 혹시 무슨 일 있습니까? 당시 연락을 받은 친척은 A씨의 형, 즉 이와쿠라의 큰아버지였는데요. 동생이 걱정된 그는 일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었기에 아내인 B씨에게 A가 출근을 안 했다는데 친가에 가서 확인 좀 해줘 라고 말했고, B씨는 자신의 언니인 C씨와 함께 친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친가에 있던 것은 이미 사람을 둘이나 죽인 이와쿠라였죠. 그는 A씨를 걱정해 방문한 B, C씨를 습격, 목을 졸라 이들마저 살해했습니다. 한편 다른 지역에서 연락을 기다리던 A씨는 아무리 기다려도 아내에게 연락이 없었기에 뭔가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생각, 지인이자 전 회사 동료인 D씨에게 친가에 좀 가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D씨 역시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기에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에 미리 신고를 냈는데요. 당시 경찰은 현장에 경찰을 파견했으니 기다리시죠. 함께 들어갑시다. 라는 말을 했지만 D씨는 경찰을 기다리지 않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D씨 역시 이와쿠라에게 목을 졸려 살해당했죠. D씨 살해 이후 약 20분이 지났을 무렵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목격한 것은 집안에 널브러진 B, C, D씨의 시신이었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이와쿠라는 현장에 없었고 멀리 가지 못했을 거라 생각한 경찰은 인근을 수색하기 시작했는데요. 수사를 개시한 지 3시간이 지났을 무렵 경찰은 현장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진 곳을 혼자 걷고 있던 이와쿠라를 발견,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와쿠라는 자신의 범행은 물론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진술했고, 그가 진술한 장소에서 다른 피해자인 할머니와 아버지 A씨의 시신이 발견되었기에 그는 살인 및 시신 유기로 다시금 체포되었죠. 2018년 6월 1일 그의 재판이 열립니다. 당시 재판의 쟁점은 이와쿠라의 책임 능력이었는데요. 재판에서 이와쿠라는 아버지가 시카를 들고 와서 빼앗으려고 싸웠죠. 그리고 할머니는 목 조른 게 아니라 때려 죽인 거예요. 라며 범행의 일부를 부인했으나 다른 피해자 3명에 대해서는 기소 내용을 전부 인정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검찰이 그에게 살해 동기에 대해 묻자 그는 내 뒷담화를 해서 죽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당신은 망상장애가 있고 그건 피해망상이다 라고 지적하자 이와쿠라는 불같이 화를 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아무튼 변호 측은 이와쿠라는 가족에게 괴롭힘을 받고 있다는 망상에 지배된 상태였다. 선악을 판단하고 행동을 제어하는 능력이 감퇴된 상태였다. 라며 심신미약을 주장, 무기징역이 타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범행 당시 망상장애 증상은 가벼운 편이었다. 명백한 자신의 의사, 판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라며 사형을 구형했죠. 이후 최종적으로 재판장은 피고는 망상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이에 지시, 지배되는 상황은 아니었다. 라며 그에게 형사 책임 능력이 있었음을 인정, 2020년 12월 11일 그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와쿠라는 갑자기 니놈들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검찰과 유족에게 뛰어들었다 끌려나갔다고 하네요. 사형 판결 이후 이와쿠라는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 항소심은 지금도 여전히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하네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족들은 이와쿠라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이진 않았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정신적인 문제를 제때 치료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맨손으로 5명을 살해한 범죄자의 이야기,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